네, 시작하죠. 오늘은 5일차고요 벌써. 일주일 금방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아무튼 5일차고 오늘 해볼 거는 이제 그 방화벽, 리눅스에 있는 그 OS 방화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저 SE 리눅스라고 보안 레이어 있어요. OS에서 제공하는 보안 레이어, 그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비스 관리하는 거, 서비스 데몬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프로세스 보는 법이랑 OS 자원들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PPT는 내려놓고. 이게 왜 화면이 꺼졌지 갑자기? PPT를 보는 IPAD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방화벽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방화벽은 쉽게 말하면은 저거 원래 그 건물에서 좀 큰 건물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고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은 말 그대로 방화가 불을 막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불을 막는 벽인데, 그래서 되게 두껍고 그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났을 때 그 방화벽이 차단이 돼가지고 불이 더 이상 다른 구역으로 멈추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그 IT 시스템에서 이제 방화벽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인터넷 구간인데, 인터넷 구간이랑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용자가 쓰는 이제 랜 구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맨 왼쪽에는 엔터프라이즈 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개인 그 랜은 말 그대로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잖아요. 로컬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망. 근데 이제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그냥 뭐 지금 같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있잖아요. 뭐 KT도 있고 SKT도 있고 인플러스도 있는데, 그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그 모뎀 회선을 모뎀으로 이제 받아서 그걸 UTP 케이블로 연결해서 PC에 꽂아서 쓰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무선 많이 쓰죠. 무선으로 붙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쓰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물론 이제 그 통신 그런 인터넷 사업자들도 방화벽을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건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보안의 위협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화벽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방화벽에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이제 네트워크 라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서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구간, 맞닿는 구간 바로 앞에 이렇게 방화벽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라우터나 이제 서버들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는 보이다시피 DMZ라고 해서, 이게 DMZ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DMZ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무장지대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인터넷 구간과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 로컬 네트워크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DMZ 구간이 있어서, 보통 이제 DMZ 구간에는 웹서버 같은 게 많이 와요. 이거를 그 인프라 쪽에서는 뭐 프론트 오피스라고 부르고, 프론트 오피스에는 여기 보다시피 그 웹서버나 메일 서버 같은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넷 구간으로 나가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그런 서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우리 지금 시스템들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구성들을 보여줄 건데, 보다시피 이 DMZ 네트워크 구간에는 이렇게 그 프론트 오피스 성격의 그런 서버들이 위치를 하게 돼요. 근데 DMZ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화벽이 한 번 더 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로컬 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방화벽으로 필터링을 해줍니다. 보통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두는 거를 보통 이제 일반 방화벽도 있지만 요즘에는 웹방화벽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써요. 제품도 그렇게 나오고 웹 전용 방화벽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OS에도 방화벽이 존재해요. 아마 윈도우 쓰면서 거의 뭐 예전에는 XP에는 그런 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제어판 가보면 실제로 그 방화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고자 하는 그런 포트나 아니면 IP 대여 이런 거 다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인바운드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인바운드는 말 그대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대한 트래픽을 인바운드 트래픽이라고 하고요.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를 아웃바운드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TX, RX잖아요. 보내고 받는 거잖아요. 그거 양쪽에 대해서 정책을 달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80 포트로는 80 트래픽은 이제 나가는 것만 허용을 할래,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들어오는 건 반대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설정을 하는데, 일단 이거는 구조적인 내용이었고, 우리 실제로 그 산에 제가 잠깐 교육할 때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웹 방화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알랩의 트러스 가드라는 제품인데, 이거가 지금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볼게요. 아마 이거 본 사람 아마 거의 없어요. 그게 이거 관리를 저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일단 기본적인 대시보드 화면이에요. 뭔가 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웹 방화벽도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도 지금 CPU, 메모리, 디스크 다 갖고 있거든요. 하나의 지금 서버처럼 얘네들도 이제 웹방화벽도 이제 발전을 거듭하다 보면서 이거를 웹방화벽을 제조하는 제조사마다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웹방화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위치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화벽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파란불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서비스, 그러니까 웹방화벽 이 서버의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인데, 여기 보면 실제로 우리 회사 외부 IP가 이렇게 매핑이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0번 포트에. 그리고 1번 포트 같은 경우에는 1968 10.1번대 대역이 있고, 세 번째 포트에는 20.1, 이게 프린터랑 파일 서버 이런 거 있는 대역이죠. 그리고 30.1, 우리는 이제 DHCP 구간으로 지금 30.1번대 대역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이게 하나하나 다 스위치거든요. 얘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포트는 10번대 대역, 이거 세 번째는 20번대, 네 번째는 30번대,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하나 물려있는 게 지금 다 각각의 스위치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건, 아니 그러니까 얘 동떨어져 있는 건 뭐냐면은 회사의 공인 IP, 두 번째 공인 IP가 여기다 매핑돼 있어요. 거기 라인이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봤던 구성도랑 좀 매핑을 해보자면은, 그 인터넷 회선이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쏴지는 게 아니라, 스위치에만 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웹방화벽을 한번 거쳐서 다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끔 다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사내 시스템을. 그렇게 되고, 여기 뭐 이제 뭐 시스템 상태도 보여지고, 뭐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거, 지금 전송량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웹방화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개발 서버에서 뭐 세팅을 하거나 서비스를 올렸을 때, 톰캣을 띄웠을 때 이거를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이 다 막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는 없잖아요. 회사 외부 IP가 어쨌든 인터넷망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정책이에요. 정책란인데, 이 정책을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설정을 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끔씩 뭐 저한테 팀장님들이 이거 몇 번 서버 몇 번 포트 좀 포워딩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아파치 1S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뭐냐면은 그 10.100번 서버 있잖아요. 수원 개발 서버. 이 녀석을 지금 매핑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이게 ETH4가 회사 공인 IP 두 번째 거거든요. 두 번째 공인 IP인데, 거기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얘가 다 받아줘요. 근데 받는데 모든 걸 다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딱 있어요.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포트 8080부터 해서 여기 다 보죠. 3837을 얘네 SSH 그 연결 할 수 있는 그 포트고,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는 포트, 여기 없는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접속이 안 됩니다. 웹방화벽에서 다 막혀요. 그런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고, 요즘에는 근데 단순히 저렇게 IP 관련한 IP나 포트에 대한 정책만 매기는 게 아니라 기능이 되게 많아서, 여기 보면은 아마
뭐 정책별 뭐 트래픽 현황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데이터가 많아서 안 보이네요. 이게 차단한 내역이 있을 텐데. 시스템 경로. 지금은 딱히 세션. 여기 보면 이제 기본 그 로그 중에 그 접근 허용 차단이라는 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그를 보면은 출발지가 어디고 포트가 어딘지 나오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랑 목적지가 나오고 목적지 포트가 나와요. 이걸 보면은 누가 접근해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지 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해요. 로그로 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지금 이제 허용된 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차단된 것도 나와요. 여기 보면은 처리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두 번째 탭이 이제 연결이 허용됐는지 차단됐는지 이거 보이는데, 여기 보면 뭐 차단된 것도 있어요. 엉뚱한 엄한 거 들어오면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리거든요. 30.74번의 IP에서 10.68번으로 가는데 목적지 포트가 7680이에요. 근데 얘는 뭔가 정책에 위배되는 애기 때문에 연결이 차단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허용을 시킬지 차단을 할지 다 이 정책으로 접근이 제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모든 우리가 쓰는 모든 개발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네트워크 관련돼서 이제 포트 관련해서는 여기서 다 제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여줄 만한 게 이거 실제로 이거 우리 그 한강 프로젝트 할 때 구성도 이거 김상현 차장님 그리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축이 돼서 들어가요. 사이트 들어갈 때. 근데 여기는 한강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상암동 클라우드 센터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IDC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구성이 좀 더 복잡해요. 얘네 뜯어보면은 이게 지금 다 간소화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그런 방화벽들이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막 방화벽을 한 3번, 4번 거쳐야지 우리 서버로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제안서 쓰거나 할 때 이런 거 목표 시스템 구성도 같은 거 그리거든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 구성도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서버들 있잖아요. 가상 운영 서버들이 다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녀석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포인터가 아니라서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이거 PPT 모드를 끄고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요 녀석이 그거거든요. 이제 맵 방화벽 있고 여기 그냥 일반 방화벽 있죠. 그리고 스위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내부망을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부망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웹 방화벽까지 타야 프론트 오피스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 프론트 오피스로 들어올 수 있고 웹 서버들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마스 서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인터넷망도 있어. 지금 VPN 장비도 보이죠. 이제 VPN도 존재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구성한 건 아니에요. 수원은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인프라 업체에서 구성을 했는데 여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 보면 똑같이 이제 주차장에서 그 정상기들 있잖아요. 정상기가 주차장의 VPN 클라이언트인데 그 VPN 클라이언트는 이 VPN 서버랑 매핑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이 구름같이 보이는 거는 이거 인터넷 구간 일반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인터넷 구간이라고. 트래픽이 오는 방향은 이렇게 VPN을 타고 스위치 한번 거쳐서 VPN 서버로 와서 방화벽을 다시 거치고 웹 방화벽을 거쳐서 엘프 스위치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내부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은 이게 지금 여기 누가 그려놓은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쭉 타고 들어와서 방압을 거쳐서 스위치 거쳐서 IP 유형이 갔다가 L2 스위치 거쳐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저 VoIP 이거 흐름이거든요. VoIP 이게 전화통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VoIP 콜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을 쭉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받으면은 이제 요 어딘가에 여기는 아니죠. 이제 S3 스위치 거쳐서 이 내부 서버팜이라는 게 내부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실제로 와스 서버들이나 이제 DB 서버들 위치하는 곳이 이제 내부 서버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 내부 서버팜 어딘가에 VoIP 서버가 있어요. PBX 서버라고 하는데 그 전화 기반 서버 하는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네트워크 장비도 많이 거쳐야 되고 그 몇 중의 방화벽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서버로 들어올 수 있게끔 다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서버를 구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일단 VM웨어 플레이어를 먼저 켜놨으려나요? 저 깜빡하고 못 켜요. 그러면 또 실습을 해봐야 되니까 오픈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이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땡겨. 이제 이해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모바일 스탠드 열어서 IP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보통 한번 할당 같은 건 IP가 DH 요즘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네트워크 그 스위치들이 한번 이제 할당 받은 거 DHCP로 받아도 얘가 유지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얘가 똑같이 돼 있으면 모르겠어. IP A1 해보면 다행히도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터미널에서 바로 줄 수 있겠지. 네. 접속이 됐습니다. 네, 모바일 스토어로 터미널 다 붙여주시고요. 이거 왜 기존 거 어디였지? 일단 모바일 시스템을 열어서 지금 데스크톱으로 접속이 됐는데 그 원래 센토스 7 이전에는 이제 IP 테이블즈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방화벽 정책을 OS 레벨에서의 그 방화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OS 센토스 OS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방화벽 서비스를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7점대로 넘어오면서 이 서비스가 새로운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해볼 건데 그게 이제 파이어월이라는 녀석이고요. 일단은 얘가 뭐 하는 녀석인지 한번 볼게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파이어월 이렇게 쳐보면은 지금 당연히 얘는 지금 시스템 바이너리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네이블드로 되어 있고 배너 프리셋도 얘도 이네이블드죠. 이미 기본으로 다 포함돼서 나오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돌고 있어요. 다들 돌고 있나요? 파이어월디? 네. 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이 파이어월디라는 녀석을 가지고 방화벽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방화벽을 관리를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서비스는 돌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럼 파이어월디가 갖고 있는 방화벽 정책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파이어월은
근데 이거를 제어할 때는 이제 file cmd라는 명령어로 제어를 해요. file cmd 한 다음에 list all 이라는 명령을 치면은 지금 여기 설정된 이 OS에서 설정된 모든 그 정책이 다 나오거든요. 방화벽 정책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public active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ENS33. ENS33 기억해요? 우리 IP 세팅되어 있는 그 가상 NIC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서비스가 뭐냐? 여기 보면은 DHCP V6 클라이언트 되어 있고 SSH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OS에서 센토스를 기본으로 깔았을 때, 센토스 리눅스를 기본으로 깔았을 때 SSH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화벽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이 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OS 레벨에서 허용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포트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직접 포트를 등록하는 걸 보여줄 텐데, 아무튼 지금 이 FireD에서 지금 OS에서 등록된 방화벽 정책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DHCP 클라이언트랑 SSH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제어를 해봐야겠죠. 이게 명령어가 예전에는 잠깐만, 이거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링크가 어디 사라졌는지 이게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원래 서로 명령어가 비교된 게 있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네요. 아무튼 VDMC. 중전 뭐 없는 대로 해보죠. 어차피 지금 IP 테이블즈는 잘 안 쓰요. 왜냐면은 이 IP 테이블즈라는 녀석은 똑같이 방화벽을 관리할 수 있는 녀석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직접 파이어홀딩은 써볼 건데, IP 테이블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그 정책에 대한 거를 써줘야 되는데 그 명령어 조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파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건 좀 장점이었는데, 아무튼 얘는 센토스 7 버전 와서는 파이어홀딩이라는 서비스로 변경이 되었고, 한번 해볼게요. 파이월 CMD에서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먼저 추가하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추가하는 거는 2주차 때 많이 쓸 거거든요. 이제 포트 같은 거 코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허용하는 거 먼저 하는 거 대신에 저 SSH라는 데서 한번 빼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월 CMD라고 쳐놓고, 이게 하이픈이 원래 보통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두 번 써야죠. 이걸 두 개를 써줘야지 이제 문법에 맞아서. 퍼머넌트. 이 퍼머넌트가 뭐냐면은 그 단어 그대로 영구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영구적으로 적용한다는 키워드고, 존은 일단은 그냥 한번 써보세요. 퍼블릭. 이게 파이월디 같은 경우에는 이 존이라는 걸 넣어서 그 각각의 존이 있어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는 퍼블릭이 있고, ENS33에 걸려 있는 건 이제 퍼블릭이고요. 여기 뭐 DMZ라던가 여러 가지 관리 목적으로 이 존을 다 나눠놨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퍼블릭만 써요. 근데 이제 존을 나눠서 정책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존을 퍼블릭으로 지정을 해주고, 퍼블릭이 기본이거든요. 디폴트예요. 여기서 리무브하고 서비스 는 SSH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석세스라고 이제 나오죠, 왼쪽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 파이월 커맨드를 통해서 퍼블릭 존에 있는 SSH라는 서비스를 허용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구적으로, 퍼머넌트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 정책이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정책을 반영하려면은 이 서비스를 한번 리스타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리스타트라기보다는
정체를 한번 다시 읽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IP 테이블에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센토스 6까지 있었던 IP 테이블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체를 한번 변경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SSH라는 서비스를 제거를 시켰어. 근데 이거를 다시 적용을 하려면 서비스를 아예 재시작을 시켰어야 됐어요. 근데 재시작을 할 때 특징이 IP 테이블즈는 예를 들면 뭐 SSH, HTTP, HTTPS, 뭐 포트 뭐 8080 이런 애들을 쭉 제거를 시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정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IP 테이블즈 서비스를 재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존에 방화벽으로 막혀있던 녀석들 정체를 다 한번 지워져요. 그리고 컴프 파일을 다시 읽어서 새로 읽어드려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서비스가 재시작되는 짧은 순간에 보안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방화벽이 꺼지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상황이 그런 단점이 있어서 센토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리눅스 버전이 올라오면서 이거를 보완한 파이월디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이 녀석을 써서 지금 한번 해볼 건데 이게 파이월 cmd하고 하이픈 릴로드를 하게 되면은 석세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서비스 건드리는 명령을 안 썼잖아요. 이 리로드라는 그 키워드를 써주게 되면은 서비스 재시작 없이 서비스가 방화벽이 지금 정책이 도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때린 커맨드에 대한 그 변경본만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보안 공백이 없겠죠. IP 테이블즈 같은. 그러면 한번 된다 볼까요? 아까 우리가 방화벽 OS에 뭐가 적용되는지 한번 리스트를 조회를 해봤잖아요. 리스트 5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서비스에 DHCP v6 클라이언트랑 SSH 있었는데 방금 우리가 수행한 명령들로 인해서 SSH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SSH를 외부에서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호스트 OS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이게 여기서 같은 머신이라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서비스 네트워크 이거 티가 빠졌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붙어있어. 됐다. 이게 뭐냐면은 방금 SSH를 방화벽에서 허용 리스트에서 빼버렸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 세션을 다시 접속하니까 이제 접근을 못해요. 방화벽에 막혀서. 그러면 이제 이 편리한 모바일 스톰을 못 쓰고 여기서 이 가상 머신에서 지금 보여요? 예, 접속돼야 되는데 커넥션 타임아웃 나면서 아예 그 접근이 버그가 돼버렸어요. 방화벽에 막혀져가지고. 그러면 저는 다시 이거를 ON을 시켜줄게요. 이거 같이 해야겠다. 지금 방화벽에서 SSH랑 서비스를 허용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기에는 접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VM 가상 머신에서 지금 서비스 SSH 빠져있죠. 다시 파이어월 cmd permanent 반대로 아까 리무브 서비스 했잖아요. 이번에는 리무브 반대는 애드겠죠. 애드 서비스는 SSH 적응을 해주면 석세스라고 나오죠. 다시 이 녀석을 파이어월 cmd에서 리로드 또 석세스 됐어요. 하면은 이제 다시 서비스에 DHCP v6 클라이언트 옆에 SSH가 생겼어요. 이러면 이제 다시 SSH 서비스를 저는 쓸 수 있겠죠. 방화벽 허용 리스트에 포함이 됐으니까. 한번 이게 만약에 모바일 스톰에서 세션이 끊기거나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있어요. 세션 스타트라고 나오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 탭을 꺼버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죠. 프레스 R to 리스타트 세션. R을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이러면 세션 다시 접속시키거든요. 지금 방화벽이 허용돼서 지금 다시 붙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차 때 우리가 자주 쓰게 될 건데 이제 아파치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포트가 존재하고 우리는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하니까 와스들도 당연히 서비스 포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딱 그런 거죠. 아파치 웹 서버도 잘 세팅했고 와스 서버 다 구축했는데 통신이 안 돼. 근데 이랬을 때
방화벽 세팅을 잊어버렸을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인프라 업체나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한테 이거 막혔는데 좀 풀어주세요. 우리는 열려 있는데요 해서 확인해 보면은 OS 방화벽에서 이 포트를 허용을 안 시켜줬구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리눅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특히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에 등록하고 하는 거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게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잠깐 보여주면 이제 아까 존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존을 보는 영역으로 보여줄게요. 아이고 같이 지우고 다시 보여줄게요. S가 빠져가지고 파이월 CMD 이렇게 하면은 지금 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센토스가 이미 기존에 이렇게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블록, DMZ, 드롭, 익스터널, 홈, 인터널, 퍼블릭, 트러스티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으로 설정된 거는 퍼블릭이고요. 얘는 없나 보네. 이거 뭐였지? 방금 친 명령어 보니까 그 파이월 CMD를 하고 리스트 올 하고 원래 리스트 올 하면은 지금 설정된 그 방화벽 정책 나왔었잖아요. 여기다가 존스를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get 존스 했을 때 나왔던 그 존에 각각의 존들에 설정된 그 방화벽 정책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서비스나 뭐 포트 같은 거 이렇게 등록해 주는 거 외에는 네, 더 깊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이미 웬만한 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커맨드로 이 방화벽에 대한 그 접근 정책을 다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보안 관한 리눅스에서 SE 리눅스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SE 리눅스가 뭐 하는 녀석인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센토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얼D라는 방화벽 서비스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SE 리눅스는 말 그대로 보안에 관련된 그런 컨텍스트고 방화벽이 OS 방화벽은 OS 방화벽대로 있는 거고 이 SE 리눅스를 인해서 보안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는 보안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날 봤던 그거 볼까요? 로그 밑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로그들 중에 로그 디렉토리 밑에 보면은 이 secure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이 어떤 녀석이냐면은 말 그대로 저 SE 리눅스의 정책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여기다 기록을 다 해주거든요. SE 리눅스도 방화벽처럼 이제 허용할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런 프로세스 같은 거를 정의를 시킬 수가 있고 반대로 막을 걸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미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보안을 약하게 하는 것들은 보안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이미 SE 리눅스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이 SE 리눅스라는 것 자체가 OS의 그런 행위 자체를 그 OS에서 설치된 그 패키지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동작하는 행위 자체를 아주 강하게 막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이 이런 솔루션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리눅스 서버에다 구축을 하다 보면은 요 SE 리눅스라는 녀석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돼요. 의도치 못하게 SE 리눅스에서 블럭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제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SE 리눅스를 끄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부처는 꺼져 있어요. S 리눅스가 꺼져 있고, 왜냐면 이제 웹 방화벽이랑 OS 방화벽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물론 그것도 맞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그게 다 뚫렸을 때 마지막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S 리눅스거든요. 이 S 리눅스가 그 마지막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강이나 수원 구축할 때는 서버들한테 S 리눅스 정체에 러닝하는 상태로 썼어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면은 우리 2주차 때 아파치 설치할 건데, 아파치가 S 리눅스한테 제한을 받는 대표적인 녀석이거든요. 왜냐면 웹 서버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안에 좀 그런 보안이나 보안 취약점이나 아니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보안 어택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치 관련해서는 S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블록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안 돼요. 얘를 S 리눅스를 설정을 안 해주면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저는 이제 그 아파치 세팅을 할 때 S 리눅스는 켜놓은 상태로 그 아파치에 대한 행위만 허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S 리눅스 계속 돌리는 상태로 써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안이 한층 더 강화가 되겠죠. S 리눅스가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뭐 바로 후 밑에 있는 CQR라는 로그는 방금 설명한 이 S 리눅스에 관련된 그 이벤트들 일어난 거 로깅해주는 그런 파일이에요. 로그가 남아있는 파일이죠. 요거는 아니고. 그래서 S 리눅스를 볼 때 SE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어가 뭐냐? 이게 지금 리눅스에 S 리눅스가 S 리눅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S 리눅스 스테이터스 이네이블도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리눅스를 딱 깔면은 S 리눅스가 켜진 상태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드가 있는데, 엔포싱이라는 거는 이 보안 정책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S 리눅스가 지금 켜져 있고 보안 정책을 적용한 상태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엔포싱으로 두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S 리눅스가 워낙 강력한 녀석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축하는 서비스 같은 거에 아니면 이벤트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 모드를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갑자기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거였나? 네, 맞아요. 이 set enforce라는 녀석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set enforce가 뭐냐면 이제 기본이 enforcing이라고 했잖아요. 1은 켜진 상태고 0은 꺼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set enforce 이렇게 해서 다시 C 스테이터스를 한번 명령으로 쳐도 돼요. 그럼 이제 아마 이게 지금 커런트 모드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까는 enforcing이었는데 지금 퍼미시브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S 리눅스는 돌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 S 리눅스 정책이 강력하게 도는 거를 이제 잠깐 해제를 시켜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거의 이제 이거는 처음에 서비스, 아파치 웹 서비스 같은 거 설치를 해서 구동시키기 전까지 하는 사전 작업 중에 하나라, 이건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은 더 건드리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의도치 않게 서비스가 신규로 구축하는데 의도치 않게 동작을 하거나 어디서 뭔가 막히는 것 같다고 하면은 이 S 리눅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는 이제 set enforce zero라고 했잖아요. 얘는 그냥 잠깐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재부팅 되고 나면은 다시 enforcing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걸 영구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여요. 이게 리눅스, S 리눅스 루트 디렉토리라고 etc 밑에 S 리눅스라는 저 파일이 있잖아요. 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레벨 파일 내용이네. 잠깐만. etc 밑에 S 리눅스 밑에 컴피그라고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죠. etc 밑에 S 리눅스 리눅스 밑에 컴프예요. 그러니까 S 리눅스로 와서 컴피그
실제로 OS한테 영구적으로 이 SELinux 정책을 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이 etc 밑에 SELinux 밑에 있는 config라는 파일을 편집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이죠? 이제 설명이 잠깐 되어 있는데 아까 봤던 우리가 그 모드 중에서 커런트 모드죠. SELinux의 커런트 모드 중에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엔포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큐리티 플로시가 그러니까 보안 정책이 이제 강제되는 상태인 거고, 퍼미시브 모드는 아까 셀렌포스 제로로 만든 그 퍼미시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 워닝 이걸 강제로 블록시키는 게 아니라 SELinux 정책에서 블록시키는 게 아니라 퍼미시브로 바꾸면 블록은 안 시키고 아까 봤던 시큐어라는 로그에 워닝 정도만 이제 로그로 떨궈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SELinux로 인해서 뭔가 이벤트나 서비스 구축한 게 정상적으로 돌지 않아서 얘를 퍼미시브 모드로 돌린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아 SELinux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SELinux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SELinux에서 그 해당하는 그 SELinux 보안 정책에 걸린 그 서비스에 대해서 행위를 풀어주는 그 커맨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SELinux가 엔포싱인 상태에서도 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아파치 할 때 우리가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 disabled는 이제 그 SELinux 보안 정책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꺼지는 상태. 이제 SELinux의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VI 편집기에서 보면 이제 SELinux하고 지금 엔포싱으로 돼 있잖아요. 이 녀석을 disabled나 permissive로 바꾸고 얘를 세이브를 해요. 그 다음에 재부팅을 시키면은 영구적으로 그 SELinux 상태가 바뀌어요. 모드가. 요 밑에 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SELinux 타입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대표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이걸로 그냥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편집만 해서 제어할 수 있고, 아까처럼 그냥 일시적인 것만 원한다 그러면은 셀렌포싱이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영어로 줘서 퍼미시브로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는 실습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얘를 그냥 저장을 시키지 않을게요. SELinux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전부 다고요. 파이어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니 원래 이거 아니었어. 아 고칠 필요 없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셋 엔포싱으로 제로로 세팅해서 지금 커런트 모드가 퍼미시브로 변했는데 이 녀석이 진짜 그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볼게요. 리부트를 해가지고 얘를 한번 가상 머신을 재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얘는 우리는 지금 터미널로 원격으로 붙은 거기 때문에 연결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봐요. 근데 이제 저거 뭐야 가상머신 VMware 플레이어 보면은 지금 이제 로그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다시 붙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모바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R만 누르면 세션이 복원이 된다고. 응? 됐어요.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리부팅이 된 사람들은 SE 스테이터스 얘를 한번 쳐봐요. 그럼 다시 커런트 모드가 엔포싱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셋 엔포싱 같은 명령 경우에는 일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위에서 etc 밑에 있는 SELinux 밑에 있는 config라는 파일을 얘를 편집을 해서 세이브를 하면 영구적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세이브하고 리부팅하면 영구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거를 만약에 disable로 바꾼 다음에 disable로 바꾸고 세이브를 하고 리부팅을 하면은 SELinux는 그 즉시 꺼져버려요. 근데 꺼지는 거는 맞는데 얘를 만약에 다시 켜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개발 환경이거나 사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운영 환경에서는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이 SELinux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다시 엔포싱이나 퍼미시브로 올리면은 키면은 SELinux에 설정된 모든 보안 정책을 부팅할 때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러면은 잠깐 동안에 원래 리부팅 리눅스 부팅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가상머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부팅되잖아요. 근데 운영 서버에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리부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제어를 해서 부팅 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 보안 정책 컨텍스트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OS에다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끄는 거를 권장하지 않아요. 프로덕션 운영 환경에서는 끄는 걸 권장하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굳이 그럴 일이 있으면은 퍼미시브 모드로 잠깐 돌려서 쓰고 디버깅을 해보고 워닝 로그를 통해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를 그냥 SE 정책에서 잠깐 제외만 시켜주면 돼요. 서비스 돌아가는데 필요한 게 만약에 블럭이 당했다면 네,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귀찮다고 보통 이제 부처는 왜 꺼져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웹방화벽이나 방화벽이 몇 증으로 있어서 그렇게까지 보안 사고가 터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꺼놓고 쓰는 거는 네, 비추천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도 아마 그 사이트가 살아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SE 리눅스 이게 무슨 사이트가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약간 뜨거운 감자거든요, SE 리눅스가. 이거를 꺼야 된다. 아니 무슨 OS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버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나오는 논쟁인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른 화면이에요. 그거를 그 사이트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이 SE 리눅스를 끄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띄워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아무튼.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황당했겠죠. OS에 뭐 방화벽도 있고 리눅스 보안 좋은데 SE 리눅스 같은 거 같은 그런 것까지 써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E 리눅스를 써야 된다는 왜냐면은 안 좋은 거보다는 좋은 점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본의 아니게 이거 뭐야 SE 리눅스 위키피디아로 들어와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SE 리눅스 개발한 데가 어디냐면은 레드햇이랑 NSA예요. NSA가 뭐죠? 그 미국 국가 안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진짜 보안을 극대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SE 리눅스였고요. 일단은 첫 번째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파이어월하고 그 다음에 SE 리눅스였고요. 네,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번에 해볼 거는 이제 우리 몇 번 봤었죠. 시스템 CTL 많이 썼잖아요. 네. 이게 그 리눅스의 서비스, 그 데몬을 관리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CTL은 그래도 중간중간 해서 아마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어월드랑 아이프테이블즈랑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 센토스 6까지는 왼쪽에 보이는 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서비스라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이제 서비스하고 네임.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했던 뭐 IP 테이블, 뭐 스타트 뭐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를 뭐 실행을 시킬 수 있었던 거고 했는데 이게 센토스 7 오면서 얘도 명령어가 바뀌었어요. 이 순서도 바뀌었죠. 원래 이제 서비스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다가 명령어를 이렇게 넣어주는 옵션을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시스템 CT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예요. 행위가 먼저 어떤 명령을 넣을 건지를 먼저 정의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파이어를 해보면서 했었잖아요. 시스템 CTL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쓰려고 파이어월드라고 썼지만 이 녀석의 플레임은 보면은 시스템 MD 밑에 시스템 밑에 파이어월 D.서비스예요. 그리고 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파이어월 D는 파이어월 D.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붙여도 되고 똑같죠. 근데 이제 명령어 길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서비스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명령어 비교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서비스 상태 확인
뭐 크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진짜 별거 없어요. 이 정도만 딱 알면 돼요.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근데 이네이블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해준 것처럼 얘는 이제 여기 써있죠, 설명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부팅 시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옵션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세이블은 비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가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네이블을 보통은 이제 이네이블을 써가지고 재부팅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설정을 많이 걸어놓는 편이고요. 나중에 우리 그 2주차 때 아파치 할 때도, 아파치도 이것도 이제 시스템 CTL로 관리가 되거든요. 서비스니까 아파치를 설치를 하고 이제 이 시스템 CTL 가지고 뭐 이네이블 시켜서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시스템 관련된 거는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시스템 CTL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알아볼게요. 목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매니저, 여기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우리 서비스 네트워크 리스타트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사실 요 녀석은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그 서비스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센터스 7부터 변경이 된 거고, 그 뭐 어제 봤던 아나크론 이 녀석도 있네요. 아나크론도 이제 이 시스템 CTL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여기 보이죠? 오토 FPS, 파일 시스템 자동으로 마운트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블루투스, 뭐 크롬디, 우리 어제 써봤던 거, 크롬, 뭐 DHCP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HTTP, 웹서버 되는 거. 얘도 시스템 CTL에 대한 영역으로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파이어D로 실습했는데 여기는 이제 IP 테이블 수도 있어요. 여기 또 있죠, MySQLD. 우리 왜 그 1일차 때 디스트로 같이 설명와서 패키지들 보여줬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OS에서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몬을 다 서비스화해서 서비스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뭐 네임드 같은 경우는 이제 DNS 서버 데몬이고요. 우리 그때 이제 이 가상 머신에다가 DHCP 설정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리스타트 시켜줬잖아요. 이 네트워크도 데몬입니다. 그리고 NFS도 있고요. 그리고 NTP도 어제 했었죠. NTPD도 어제 썼던 것처럼 우리 시스템 CTL 가지고 핸들링 했잖아요. NTPD도 있어요. 뭐 샌드메일, 메일 서버 데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네, 여기 있네요. 융도 있어요. 패키지 관리도. 그래서 뭐 시스템 CTL은 이거는 이제 쓰는 공법만 알고 있으면은 뭐 웹서버든 간에, 지금 우리 수원에 구축된 서버도 다 저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지금 저는 SSL VPN 되어 있으니까. 왜 안 되지? 누가 쓰고 있나? 그럼 이제 보자. 아, 얘는 연결되나 봐.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서버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몇 개 한번 열어볼게요. 웹서버 보여줄게요. 이거 저게 루트로 바로 접근이 안 돼. 이것도 있어요. 저게 지금 이게 왜 바로 접속이 안 되냐면은 루트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없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닫아주고 마스 서버를 잠깐 빌려야겠네요. SSH를 써서 다른 서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몇 명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수원 루트로 가는 거는 얘는 지금 웹서버나 지금 이거는 보안 취약점 그 조치 사항이 다 매개를 쓰고 있는데 사실 루트를 바로 접속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루트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저를 하나 따로 만들고 그 유저를 먼저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루트로 넘어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좀 더 안전하겠죠. 웹서버 IP가 몇 번이었지? 세션 한번 볼게요. 아, 30.28번. 그러면은 이건 그거예요. 그냥 이게 SSH 접속하면은 이거 개인키 이거 허용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얘를 예스를 해줘야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패스워드를 넣고 접속이 됐죠. 접속이 됐고 여기서 시스템 CTL로 루트를 바꿔야죠. 루트에서 시스템 CTL 명령 넣어가지고 HTTPD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터스 이거 서비스를 생략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여기 돼 있죠. 근데 이거 왜 좀 상태가 이상하죠? 서비스가 페일로 돼 있네. 얘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지금 이게 좀 다른 게 이게 이 시스템 CTL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나 데몬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녀석인데 근데 사실 여기에다가 시스템 CTL을 안 태울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사실 이거 시스템 CTL 명령을 치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 서비스에 대한 데몬에 대한 상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로깅도 해주는데 지금 수원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CTL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일 때는 페일이지만 페일은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서비스는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게 프로세스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이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아무튼 이 시스템 CTL 관리 영역에 태우면은 이제 여기서 시스템 CTL로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요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시스템 CTL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이 명령어가 될지 모르겠네요. HTTPD 스낵스 채트고 이거에서 K는 스테이터스가 없는 거네. 지금 여기 보면은 시스템 CTL로 보면은 스테이터스를 뜰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수원 웹서버 같은 경우는 시스템 CTL로 관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HTTPD한테 -K로 줄 수 있는 옵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터스를 따로 못 보는 거예요. 좀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세토스 7 와서는 이거를 다 시스템 CTL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랬던 거고 서비스나 데몬 관리는 저 시스템 CTL만 잘 써도 뭐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실제 그 프로그램들,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것도 뭐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게 P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PS라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얘는 프로세스의 약자라서 PS인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 뭐 보여줬을 건데 PS-EF를 치게 되면은 현재 이 OS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프로세스가 돌고 있나 이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아까 아파치 잠깐 보여줬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우리 실습 그 가상머신에는 뭐 별다른 기본 OS들에서 도는 프로세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운영 환경인 수원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이름을 써줘요. 그랩으로 이 파이프 기호를 써주고 그랩을 붙이고 명령어를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이 HTTPD라는 녀석만 딱 찾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냥 PS-EF 했을 때 이만큼 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서비스만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딱 잡아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지금 수원 웹서버에는 이만큼 지금 돌고 있죠. 이게 그거 왜 이거 아파치 그러면 하나만 떠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수원 앱서버에 설치된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npm이라고 해서 지금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멀티스레드 모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리눅스에서는 이 프로세서라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하나가 죽어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장애가 생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멀티스레드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멀티스레드 중에서 여기 있는 지금 프로세스 중에서 뭐 하나가 죽으면은 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범위가 이제 스레드들로 다 나눠졌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녀석만 장애가 생길 거고 나머지는 멀쩡하게 돌아가요. 뭐 그런 목적도 있고 멀티스레드는 보통 이제 요청이 많거나 부하가 걸릴 걸 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멀티스레드 환경을 구성을 많이 하거든요. 웹서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세스가 여러 개 보이는 이유는 멀티스레드 모드로 아파치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명령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실 저 PSEF 명령어만 하나만 알면은 이게 뭐 아파치가 됐든 와스가 됐든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우리 웹서버였잖아요. 웹서버 말고 나가서 그러면은 얘는 지금 TPMS 왔는데 얘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와스가 돌고 있는데 자바를 왜 쓰냐면은 어쨌든 이 서블릿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JVM 위에서 돌거든요. 자바 가상 머신 위에서 돌기 때문에 이렇게 자바라고 써주면은 그 자바 JVM 위에서 돌고 있는 모든 그 프로세스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래서 PS-EF 한 다음에 뭐 그래프에서 와일드플라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나오는데 왜 이거를 보통 저는 자바로 많이 쓰면은 JVM 위에서 돈을 다 보기 위해서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거 와스 하나만 들고 있는데 뭐 DB아머나 이런 외부 서드파티 솔루션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자바로 되어 있는 것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방에 보려고 보통 이제 그래프로 자바 이렇게 주게 되면은 JVM 위에서 도는 녀석을 다 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 방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와일드플라이도 지금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프로세스는 저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해볼게 리눅스 OS에서 그런 시스템 자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제가 알려줄게요. 먼저 첫 번째로 TOF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쓰게 되면은 뭔가 화면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이 TOF라는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냐면은 이 OS의 지금 자원 사용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윈도우에서 작업 관리자 많이 써봤죠? 뭐 뻥나거나 안 될 때 태스크 매니저 많이 쓰잖아요. 이게 작업 관리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뭐 리눅스는 GUI니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이걸 좀 더 키워보면 여기 뭐 GPU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리눅스에도 당연히 OS이기 때문에 그 OS의 지금 자원 사용률을 보여주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PID라고 해서 프로세스 ID예요. 그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고유한 유일한 값.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있는 유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CPU 사용량이랑 메모리 사용량 실시간으로 보이고, 실행된 시간 다 보이고요. 커맨드 어떤 건지도 보이고요. 여기 CPU 사용량이 있는데 이 %CPU라고 되어 있고 여기 0.0 돼 있잖아요. 이 US가 뭐냐면은 유저가 쓰고 있는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CPU의 사용량이고요. SY는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CPU 사용량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CPU.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은 태스크는 총 111개가 지금 토탈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러닝이고 이거 지금 110은 슬리핑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실제로 포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는 하나가 지금 러닝하고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111개는 슬리핑이에요.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뭐 스타트 프로세스는 없고 좀비 프로세스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실시간으로 계속 변해요. 얘를 빠져나가려면 그냥 컨트롤 C 해주면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또 저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은 픽스된 거 볼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프리엠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뭐 할 때 많이 쓰냐면은 지금 현재 메모리 이 명령을 쓰게 되면은 M은 이거 메가바이트 단위로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토탈 램하고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야 그리고 여유 있는 메모리 공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df-h라는 걸 쓰게 되면은 지금 현재 OS에 설치된 파일 시스템들 용량, 디스크 용량 같은 걸 이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보여줬었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냥 간단하게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리눅스에서는 이런 이 터미널 텍스트 환경으로도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이거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센토스에도 기본적으로 설치된 게 있는데 제가 보여줄게요. 지금 이거는 잠깐 소개해 주려고 갖고 온 건데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뭐 탑이라는 거 이건 그냥 리눅스에 내장된 거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모니터링 도구고 뭐 VM 스텝 이거 같은 경우는 가상 메모리 통계 보여주는 그런 유틸이에요. 뭐 LS5F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파일 같은 거 체크해주는 그런 유틸이고 TCP 덤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우리는 거의 쓸 일 없잖아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많이 쓰는 건데 그 TCP 패킷을 다 캡처해주는 거예요. 그 패킷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뭐 네스탯은 많이 써봤죠. 네스탯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봐봐요. 이거 센토스 미니멀로 써서 얻는 건데 얘를 설치를 하려면은 여기 인스톨 한 다음에 net-tools를 깔아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센토스 배포판을 미니멀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는 않은 거고요. 네, 이 yum 인스톨 한 다음에 net-tools를 하면은 이 네스탯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저 설치가 끝났네요. 네스탯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뭔가 쭉 나왔죠. 요걸 통해서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수원 서버 쪽에 이슈가 많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당연히 커맨드이기 때문에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주로 많이 주는 옵션인데 이런 식으로 ANF를 한번 볼까요? 이 옵션을 줘서 보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왼쪽에 있는 뭐 이게 소스고요. 소스는 출발제라는 거겠죠. 이제 목적지 포트. 여기 보면 이스태블리시 상태. 이게 이스태블리시드라는 얘기는 지금 연결이 성립됐다는 뜻이고요. 타임 웨이트 같은 거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 리슨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오픈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포트를 오픈하게 되면은 요 리슨 상태로 가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지금 우리는 SSH 쓰고 있잖아요. SSH 지금 여기 보면 22번 이게 포트 숫자 번호거든요. 22번은 지금 포리너 어드레스 모든 IP 대역에 대해서 지금 리슨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SSHD.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주로 어떨 때 많이 보냐면은 네트워크 지금 포트 오픈이 제대로 됐나. 예를 들면 아파치를 세팅하고 나서 아파치 기본 포트는 80이잖아요. 80 포트가 제대로 열려있나를 볼 때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리슨으로 돼 있으면은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포트가 열린 상태. 즉 이제 외부에서 그 80 포트로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와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와스는 좀 더 몇 가지 포트가 더 많기는 한데 그건 이슈차 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저것도 그럼 네. 동기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기화요? 그러니까 서버가 만약에 꺼지면은 네. 그게
서버가 꺼지면. 네. 그러면은 꺼졌다고 이제 나오는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스태블리시드라고 돼 있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접속된 그 클라이언트가 끊기게 되면은 당연히 얘는 종료가 돼요. 네, 사라져요. 상태가 바뀌어요. 이 스테이터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변하진 않죠. 네. 근데 실시간으로 변하진 않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이 연결에 해당하는 녀석이 연결이 끊겼다 그러면은 이스태블리시드가 아닌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뭐 H탑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봤던 우리 탑 영어를 좀 더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 그래픽화를 하다는 게 이런 식으로 바 형태로 좀 세련되게 나와요. 근데 뭐 크게 어쨌든 터미널에서 보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되게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터미널에서 보기 불편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근데 뭐 이렇게 그래픽하게 더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통계치. 뭐 엠몬이라는 녀석도 있는데 이 엠몬이라는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기반은 다 TOF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 엠몬이라는 녀석을 쓰게 되면은 여기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그리고 네트워크, 지금 탑 프로세스, 지금 사용량 높은 프로세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 엠몬이라는 서비스를 프로세스를 실행시켜 놓으면은 그 얘가 실행되고 있을 그 동안에 이 OS 사원 자원 사용량을 다 모니터링해서 기록을 해놨다가 엑셀로 딱 떨궈줘요. 되게 그래픽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쓸 필요는 없고 오늘 해볼 것은 센토스에 기본적으로 되게 강력한 이 모니터링 툴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미니멀 패키지라서 안 깔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볼게요. yum install cockpit 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따라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넘어갔죠? 네, 콕핏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콕핏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그 차 타보신 사람들 알겠지만 이 대시보드 있잖아요. 대시보드에 있어서 이렇게 쭉 뭔가 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콕핏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콕핏이에요. 근데 느낌이 좀 오죠?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쭉 인스톨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뭐 이거 콕핏 보는 것까지만 하면은 네, 끝낼 것 같네요.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얘 지금 스타트는 안 돼 있잖아요. 이 녀석을 스타트를 한번 시켜봅시다. 스타트, 시스템 CTL 스타트 콕핏 해주세요. 스테이터스 볼까요? 정상적으로 실행됐을지. 네, 지금 실행 러닝 정상적으로 됐고요. 근데 이 콕핏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못 써요. 이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파이어월드를 통해서 얘도 하나의 서비스거든요. 왜 서비스인지 보여줄게요. 이 콕핏 지금 스타트까지 다 되셨나요? 네. 다 되셨죠? 그러면은 이 콕핏이라는 녀석을 세팅을 해줄 건데 아마 지금 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콕핏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제 콕핏 WS라고 되어 있죠. 지금 네.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서 서비스가 켜진 상태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설치를 했을 때 뭐 PS-EF로 기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스템 CTL을 배웠으니까 이 녀석을 보면 얘가 정상적으로 도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상태로는 그대로는 못 쓰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파이어월드로 서비스 하나 저거 방화벽에 있을 때 허용을 해줘야 돼요. 파이어월 CMD 한 다음에 화면 노트 퍼블릭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애드 포트를 해야 되는데 얘는 기본 포트가 9090이에요. 9090
슬래시하고 TCP 이렇게 하면은 포트로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아 이거 틀렸다. 잠시만요. 이게 MANENT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네. 아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단어까지 틀리네. 이게 안 되지? 안 됐어요? 파이어월, CND, 풀바넌트, 구공 TCP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 바로 적용 안 된다고 했죠? 파이어월 그다음에 CMD하고 리로드 한번 시켜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등록된지 확인하려면은 리스트 올 해주면 네 지금 아까 서비스에서만 넣다 뺐다 했는데 지금 포트에 9090 TCP 추가됐죠? 네 추가가 정상적으로 됐고요. 다 되셨나요? 네. 다 되셨으면 웹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IP 있잖아요. 19168 아까 뭐였지? 128. 저 같은 133.128이구나. 133.128 한 다음에 9090 이렇게 딱 때려주세요. 그러면 뭐야? 경고 보안 이용 단수. 아 이거 저는 파이어폭스라서 이거 그냥 허용해주세요. 브라우저만 다르면. 그럼 이제 센토스 리눅스하고 이제 뭔가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모니터링 도구예요. 그러면은 유저네임 패스워드에 루트 쓰고 자기가 세팅한 루트 패스워드 쓰고 로그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가 딱 뜰 거예요. 우리 아까 그 허접한 터미널에서 자원 사용량들 봤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CPU, 메모리, 수원 메모리,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다 감지해줘요. 그리고 여기 로그, 여기 보면 로그 같은 것도 다 나오고요. 네트워킹 이거 탭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보는 거예요. 뭐 샌드, TXRS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뭐 있나, ENS33 제 IP 들어있죠. 여기 샌드 받은 거 보낸 거 이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어월이라고 있어요. 파이어월 액티브 룰스 한번 눌러봐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파이어월 퍼블릭에다 등록한 거 다 나오죠. 네트워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어카운트 하면은 유저죠. 루트 하나 있었는데 네. 테스트 이거 그 테스트 유저 하나 만들었던 건데 그것까지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우리 아까 봤던 거 시스템 CTL로 제어할 수 있는 그 서비스들 있죠. 데모들 얘 전체 그 서비스들 다 볼 수 있고, 여기 스테이터스 있어서 얘가 인액티브 되어 있지 러닝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오토매틱 스타트업 이네이블 옵션 있죠. 여기 보면 다 걸려 있어요. 디세이블인지 이네이블인지 다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뭐 하나하나 눌러보면은 모든 OS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소켓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타이머, 패스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특징적인 게 이제 뭐 다이고노틱스 리포트라는 거는 이거 진단 리포트 같은 거예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를 뭐 리포트를 뜰 수도 있고 뜨진 않을게요. 뭐 커널 덤프라던가 아니면 이제 SD누스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터미널 맨 마지막 맨 밑에 터미널 있는 거 보여요? 네. 예, 터미널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모니터링 도구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실행시켜 주시면 돼서 저 같은 경우 그래프가 좀 많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센토스 리눅스에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우리 미니멀 패키지라고 해서 안 깔려 있었던 거고, 이걸 보면 다 모니터링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무료고. 파워 옵션도 있어요. 리스타트 시킬 건지 끌 건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강력한 이 콕핏이라는 모니터링 도구를 써서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다들 일주일 동안 바쁘시고 문제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다들
일하면서 교육 들으시느라고 되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우리 웨바스 DB 갖고 어떻게 시스템들 구축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수고하셨고 주말 잘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